오늘날 오키나와라고 불리는 섬과 그 인근 140여 개의 도서들은 본래 류쿠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류쿠 왕국은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는 대단히 작은 나라였지만 우리나라 조선 왕조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1392년, 류쿠 왕국은 1429년에 세워져서 두 왕조의 시작 시기가 비슷합니다. 두 왕조 모두 독립국가였지만 호혜 실리의 차원에서 중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선 왕조는 482년, 류쿠 왕국은 450년 지속되어서 두 왕조의 연수도 비슷합니다. 두 왕조 모두 일본에 의해 망했습니다. 일본에 의해 망한 시기도 비슷합니다. 류쿠 왕국은 1879년에 일본에 무력 병합되어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 되었고 조선은 1910년에 일본에 강제 합방되었습니다. 류쿠 왕국과 조선 왕조 사이에는 이처럼 여러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독립을 회복한 반면에 류쿠 왕국은 독립하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키나와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름다운 류쿠 왕국의 유적들을 접할 때마다 왜 류쿠 왕국은 독립하지 못하고 영영 일본의 부속 도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경희대학교 중국법무학과 강효백 교수의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효백 교수는 루즈벨트와 장체스라는 제목의 글 속에서 근래에 공개된 카이로 회담 회의록과 미국 스탠포드 대학 후버 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장체스 총통의 일기장을 토대로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던 1943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화민국 장체스 총통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만나서 서로 회담을 통해 종전 후 세계 질서를 위한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본이 강탈 또는 무력으로 점령한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카이로 선언문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독립이 그 선언문 속에 최초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중화민국 장체스 총통 사이의 개인 회담은 1차 회담이 11월 23일에 열렸고 2차 회담은 이틀 뒤인 11월 25일에 열렸습니다. 두 회담에서 모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이 무력으로 병합한 류쿠 제도를 만약 중국이 원한다면 옛날 류쿠 왕국이 조공을 바쳤던 중국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체스 총독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류쿠 열도를 신탁 통치하자는 식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장 총통이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 오키나와와 인근 140개 섬들은 중국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때 장체스 총통이 류쿠 열도를 넘겨주겠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시 중화민국의 장체스 총통은 타이완이나 만주처럼 일본이 무력 점령하고 있는 중국의 영토에만 관심이 있었다든지 대륙 출신인 장체스 총통은 해양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든지 당시 장체스 총통은 모택동의 공산군을 선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류쿠 열도 같은 데는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든지 류쿠 열도를
제안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진위를 장체스 총통은 의심하고 있었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설들입니다. 그 설들 가운데에 어느 설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장체스 총통은 류쿠 열도를 가지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은 거절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장체스 총통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조그마한 한국의 독립은 주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강효백 교수는 분명하게 자신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류쿠 왕국에는 독립을 원하는 독립투사들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독립을 얻으려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체스 총통은 청년 윤봉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24세이던 청년 윤봉길이 홀로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뇌부를 괴멸시킨 것과 관련해서 장체스 총통은 자기 휘하 100만 중국군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장체스 총통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상해 임시정부의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943년 7월 26일 날 장체스 총통은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던 김구 선생을 불러서 접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완전 독립과 국제 공동관리에 의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상해 임시정부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 열린 첫날이던 1943년 11월 22일 장체스 총통은 카이로에서 자신의 일기장에 종전 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제안할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이로 회담 석상에서 실제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는 영국 처칠 수상의 제안을 일축하고 한국의 독립을 카이로 선언문에 명문화시켰습니다. 장체스 총통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졌었던 우리나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장체스 총통이 한국 독립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강효백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광복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일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군대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들이 조선 왕조와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류쿠 왕국까지 책임져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강대국들이 우리가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은 윤봉길 의사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과 죽음의 속박을 당했기에 강대국들이 도움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속박당함으로 인해 민족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까? 이런 독립투사들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당시 강대국들을 당신의 통로로 삼아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 이 복음의 원칙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영육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이 땅이 다시는 외국의 속박에 매이지 않게끔 우리 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책임과 의무의 속박을 자발적으로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녘 동포들이 굶주림과 억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의 속박을 기꺼이 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3세계의 힘없는 국민들이 가난과 질병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헌신과 사랑의 속박을 기꺼이 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밤중 깊은 지하 감옥의 속박을 당함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권속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바울과 실라가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라는 감옥에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광복절을 맞게 될 것이요, 인류를 영육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광복군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